반수생은 언제 자퇴를 해야 할까요? 반수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반수생 관련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이중등록 관련 영상을 촬영을 하고 나니까 그 반수생 자퇴에 대한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보면서 조금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얻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수를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사실 재수와 반수를 고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도 반수를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수를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조금 있어서 이것까지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수생들은 언제 자퇴를 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컨텐츠는 댓글에 GK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휴학도 안 한 반수생인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적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 자퇴 안 한 상태로 현재 정시넣은 대학교를 입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입학이 아니죠. 등록을 했을 때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 혹은 등록금을 내도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내도 괜찮습니다. 우선 전적대 때문에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이중 등록 같은 경우에는 그 해, 다시 말해서 올해 수능이 2020학년도 있잖아요. 2020학년도 수능에 있어서의 정시 등록이기 때문에 전적대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게 2020학년도 정시 등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해 입시에서 등록을 이중으로 했을 때, 두 개 대학을 합격했을 때 두 개 등록을 한다. 그럴 경우에만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되는 거지, 반수생이라고 해서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이 내가 올해 지원한 대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라고 말씀을 좀 이상하지만 마음 편하게 등록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중 등록이 아니라 이중 학적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중 학적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두 개의 대학을 입학을 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은 돈을 내는 개념이지만 입학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반수생 같은 경우에는 입학식에 하기 전에 자퇴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중 등록이 아니라 이중 학적에 좀 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아마 그 추합이 돌고 등록을 하는 시점이 한 거의 18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3월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자퇴 처리를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꼭 자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퇴를 그러니까 잊어버리시면은 그 이중학적이기 때문에 학칙상 제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퇴는 꼭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이 되기 전에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학과장의 사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 주시고 필요한 서류가 어떤 건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행정실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사실 반수를 하고 수능을 본 친구들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라면은 반대의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막 반수를 고려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학원, 재수 독학학원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혹은 내가 대학을 다니면서 반수를 해볼까 이런 걸 고민을 할 텐데, 우선 반수를 고민을 한다면 요거 정도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이 지원한 대학이 혹은 합격한 대학이 반수가 가능한 대학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은 이거예요. 휴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통 1학년 1학기에 휴학이 되는 학교는 없어요. 한 학기 정도는 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대학에 따라서는 휴학이 되는 학교도 있고 안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학교에서 내가 반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GK님처럼 휴학으로 그 반수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휴학을 없이 2학기 휴학을 하지 않고 이 수능을 다시 보고 공부를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1학년 2학기가 휴학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사실 이제 홍익대학교가 그 반수가 불가능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홍익대학교 휴학 관련된 학칙을 좀 찾아보니까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휴학을 할 수가 없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서울시립대도 그래요. 1학년은 휴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대학이 사실 반수가 불가능한 대학으로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반수를 내가 고민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내가 지원할 대학 혹은 합격할 대학 반수를 걸어놓을 대학이 반수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내가 휴학을 하지 않고 반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학기가 휴학이 불가능한 대학을 등록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학고 반수라고 하죠. 학사 경고를 감수하고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걸 이제 학고 반수라고 하는데, 대체로 뭐 학고 맞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니까 올 F로 떠가지고 일정 점수가 안 되면 이제 경고를 받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해서 반수를 하는 친구들도 제법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려면 정말 큰 확신이 필요해요. 뭐 사실 이제 8월까지 수능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때에서 본인의 성적의 추이라든가 내가 수능 때 성적이 어느 정도, 사실 6월 모평을 볼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좀 내가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서 성적에 확신이 있을 때 학고 반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학고 반수라는 게 만약에 내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을 입학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려고 반수를 걸어놨던 거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 이거를 이걸 다시 이제 감안해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F를 받았던 거를 다시 다 재수강을 받아야 되는 거에 있어서 시간적 소요도 크고요. 요즘에 재수강 같은 경우에는 성적 상한을 걸어놓는 대학들이 많아요. 이것도 사실 지원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성적이에요. 뭐 1등을 했어. 근데도 B0밖에 혹은 B 플러스밖에 받을 수 없게끔 성적에 있어서 상한을 걸어둔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도 재수강을 하면은 A0밖에 받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내가 결과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적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큰 꼬리표처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이라든가 성적적인 부분에서 만회가 학고 반수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휴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과목들 정도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몇 개를 다 챙기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다 챙기기는 어려워도 일부 과목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학고 반수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반수생한테도 친구는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반수생들의 특징이 이제 그거예요. 내가 떠날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구도 선배도 사실 엄청난 노력이 그러니까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MT도 가야 되고요. OT도 가야 되고요. 뭐 별의별 세터도 가야 되고요. 행사도 너무 많고 1학년 초반에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반수하는데 굉장히 좀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게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을 걸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학교 사람들을 다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친구 두세 명 정도는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과제를 하고, 물론 뭐 동아리는 안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이런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멘탈이 흔들려요. 또 너무 즐기면 그 생활을 즐겨서 반수를 못 하겠지만, 반대로 학교 생활에 너무 아싸가 돼버리면은 거기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OT나 MT 이런 거 다 안 가도 좋은데요. 친한 친구 두세 명을 만들기 위해서 세터 정도는 가도 되지 않을까. 다 참석을 하진 않아도 적어도 두세 명의 친구들을 만들려고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오히려 반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올해 반수를 해서 수능을 봤다. 언제 자퇴를 하냐?
대학 합격 난 거 다 보시고요. 3월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수를 고려한다. 그럼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선 첫 번째는 반수가 가능한 대학인가, 1학년 2학기가 휴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학고 반수까지 내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성적에 있어서 확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반수생도 친구는 필요하다. 오히려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1학기 정도는 우리가 학교 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 다 고려했을 때 반수생도 친구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반수생에 대한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감사 인사해 주시는 것도 정말 큰 뿌듯함을 느끼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가면서 언제쯤 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혹은 좀 막막하신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컨텐츠로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